저는 그 주식시장에서 제일 뜨거운 게 우주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데이터 센터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제일 큰 논란이 야 그게 되겠냐 한쪽. 그다음에 반대쪽은 야 일론 머스크가 그것도 모르겠냐. 뭔가 있겠지. 정확히 되는지 안 되는지는 사실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우주 쪽을 또 연구하시니까 우주에 정말 넓은 태양광 패널 깔아놓고 데이터 센터 운영하는 게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몇 개 있습니다. 저는 안 된다는 쪽이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일단 그 넓은 태양광 패널이 이런저런 우주먼지 뭐 이런 거에 의해서 훼손이 많이 될 거다. 그리고 제대로 운영되기가 좀 쉽지 않을 거다 하나.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에서 열 발생하죠. 네. 뭐 우주는 시원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뭔가 매질이 좀 있어야 맞아요. 이 데이터 센터 열을 방출을 시킬 거 아니에요. 저도 그 생각, 온도가 오른 걸 식히는 방법이 보통은 어떤 물질을 접촉시켜서 열을 흡수하잖아요. 근데 네. 그럴 수가 없으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면 네. 야 일론 머스크가 그것도 모르겠냐? 라는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진짜 너무 소름 돋는 게 네. 너무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주 공간은 아주 추우니까 그냥 뜨거운 컴퓨터 우주 공간에 내버려 두면 시원하게 되겠지. 그쵸 알아서 시원하게 식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가 않죠. 왜냐면 말씀하셨듯이 우주 공간엔 매질이 없어요. 공기도 없고 물도 없으니까 열을 전달해주는 무언가도 없고 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대류도 없어요. 뜨거운 공기가 가벼워져서 넓게 퍼지고 차가운 공기가 대신 들어오고 하는 것도 벌어지지 않죠. 그래서 만약에 굳이 우주 공간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매질은 필요해요. 데이터 센터에다가 파이프를 감아서 열을 일단 그걸로 모은 다음에 그 흡열한 에너지를 다른 공간에서 방출시키는, 거기서 이제 물론 복사 에너지로 방출을 시킬 수밖에 없겠죠. 그런 식으로만 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사실 저는 그다지 가성비가 좋진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게 좀 많이 전기를 소모해요. 맞죠. 엄청난 전기를 또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열 내보내는 게. 네. 이게 냉매를 이용을 해서 냉각을 시킨 다음에 우주 공간이니까 냉매를 팽창시켜서 단열 팽창을 하면서 온도를 낮추는 것까지는 좋은데 다시 냉매를 압축시켜서 순환하려면 에너지가 또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효율적일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생각해도 일단 데이터 센터의 뭐 서버 같은 거를 완벽히 차폐를 한 다음에, 왜냐면 또 우주에 방사능 이런 것도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 방사선 이런 것들이 서버에 들어가면 이게 또 문제 생길 테니까 네. 차폐를 완벽히 하고 그 안에는 뭐 공기든 물이든 뭘 좀 집어넣어서 걔를 계속 돌리면서 시원하게 해주고 대신 열은 이제 바깥에서 빼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게 가능한가? 최종적으로 열을 방출하는 방법이 복사밖에 없어요. 맞아요. 우주 공간에서 복사밖에 없죠. 저 너무 뿌듯한 게 네. 정영진 님이 정확하게 과학자의 시니컬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 멀지 않았어요. 진짜 예. 너무 뿌듯합니다. 그러면 방사선들이 반도체에 영향 미치는 거 이건 혹시 어느 정도 되는? 영향 많이 받아요. 지구에서도 이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주 공간에 간다고 하면 차폐가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네. 당연히 빈번하게 영향을 받겠죠. 또 심지어 말씀하신 것처럼 태양풍 같은 게 한번 크게 폭발이 벌어지면 방사선 입자들이 그대로 반도체에 묻을 거니까 회로가 망가지거나 에러 시그널이 만들어지거나 그런 식으로 오작동을 할 수도 있겠죠. 네네. 데이터 센터 만드는데 엄청난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기가 단위로 만약에 필요하게 되면 그냥 그 데이터 센터만을 위한 원전이 뭐 필요하고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태양광으로 만약에 1기가 정도 전기를 만든다고 치면 그건 어느 정도 넓어야 될까?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한 100m, 100m 이 정도는 좀 안 될 것 같고. 계산을 해보긴 해야겠지만 그래도 생각보다는 꽤 효율적이잖아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지구 전체의 몇 %의 면적만 태양광 패널을 깔아도 뭐 모든 전력을 다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니까 네. 불가능해 보이진 않은데. 만약에 그렇게 킬로미터 단위로 넓어진다 치면 혹시 이 친구들이 우주 공간에서 작은 뭐 먼지나 운석 조각들, 얼음 조각 이런 거에 의해서 굉장히 속도가 빠를 테니까 훼손될 가능성은 많이 없습니까? 당연히 훼손은 되겠죠.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아무 관리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건 당연히 안 될 거고요. 관리는 필요할 겁니다. 단적으로 화성 탐사 로버들도 다 태양광 패널을 달고 가요. 당연히 거기서 충전을 할 방법은 태양광밖에 없으니까.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모래먼지 바람을 맞으면 그대로 수북이 쌓여서 미션이 종료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먼지 닦기 같은 게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청소 못하고 끝나버리고
꺼져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방송 이후로 테슬라 주식, 스페이스X의 주식이 떨어질까 걱정이 살짝 좀 되긴 합니다. 태양광 패널을 그렇게 높이 보내면 지구 기후 온난화를 좀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제안 중에 하나가 태양광을 막자는 아이디어 있잖아요. 양산을 하나 씌워가지고. 네, 그런 용도도 같이 쓰잖아요. 다 펼쳐서 꼭 먹고 알 먹고. 그게 이제 데이터 센터로 각광받는 것 중에 하나가 현실적으로 폐광산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고. 폐광산이 이제 좋다고 말하는 이유가 냉각의 원활함도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 나중에 데이터 센터가 일반화되고 하면은 그게 굉장히 국가 핵심 인프라가 될 거예요. 적국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마비시켜야 하는 그런 시설,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고, 지하 몇백 미터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그렇죠. 지하에 있으면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전파 방해라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가 있는데, 우주 공간에 띄워놓는 거는 그런 걸로부터 너무 뻘거벗겨 놓는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을. 안 되겠다. 그리고 사실 지금 기술로도 우주 탐사선들이 데이터 주고받는 속도를 생각해 보면 설령 그 우주 공간에 아주 거대한 용량의 데이터를 옮겨놨다 한들 지구에서 받으려면 엄청 오래 걸릴 거예요. 무선으로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무선 통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안전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특히 더 느린 인터넷을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넷플릭스에 영화 한 편 보겠다라고 하면 진짜 뭐 몇 달을 받아야 겨우 볼 수 있고 이런 수준일 테니까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론 형님이 먼저 그 스타링크 그걸 보낸 거예요. 큰 그림이 데이터 센터에서 바로 스타링크로 하고, 그리고 아마 아까 말씀하신 그 양산 효과, 이거는 제가 이렇게 얼핏 들어보니까 늘 24시간 동안 태양을 받게 되는 존이 있다면서요. 트와일라이트 무슨 존인가 하여튼 네네네. 예, 그래서 늘 해가 떠 있는 상태로 궤도를 아마 돌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김범준 교수님께 제가 하나 알려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우주의 데이터 센터 건설, 우주먼지님이 어렵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책임을 맡는 건가요? 일론 머스크와의 전쟁을 선포하신 우리 우주먼지님께 큰 응원을 제가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어디서 봤는데 항상 미래의 기술에 대해서는 감히 섣불리 말하면 안 된다고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용암 같은 경우 뭐 1000도 넘게도 가는데 거기에 삼겹살 확 거먹으면 어떠냐고. 이 질문이. 저는 굉장히 이거 질문 보면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래요? 제가 스스로 할 질문은 아닌데 생각을 해보니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각도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일단 우리가 숯 같은 거는 꽤 온도가 높죠? 숯이 600에서 한 1000도 정도 되거든요. 그래요? 용암을 보면요, 화학 성분에 따라서 온도가 좀 다른데 800에서 한 1200도 사이거든요. 오, 괜찮네요. 그래서 숯불의 온도하고 아주 많이 겹치죠. 맛있겠는데 그럼? 처음엔 이걸 질문한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나? 용암에다가 무슨 샤브샤브처럼 이렇게 먹으려고 하나? 그거 안 되거든요. 이게 용암이 물에 비해서 밀도가 한 3배 정도 되기 때문에 반지의 제왕에 보면 골룸이 마지막에 용암에 떨어져서 깔아앉아서 죽잖아요. 안 들어가야 되는구나. 안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터미네이터 2 보면은 알비백 이것도 잘 안 돼요. 안 갈았는구나. 사실 그렇다면 이제 표면에 올려놓는 건데 숯불구이 먹을 때 수채다가 바로 고기 얼리면 숯덩어리 돼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용암을 수치라고 생각하면 석쇠를 올려가지고 복사열 가지고 처음에 구우면 되겠다. 고기가 이제 맛있게 구워지는 온도가 한 200에서 250도 정도 돼야 마이야르 반응이 막 일어나면서 이 갈색깔이 막 나면서 이게 맛있게 된다 하거든요. 근데 이제 또 생각을 좀 해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이제 용암에다가 올리면 한 1000도 가까이 되니까 숯불처럼 쓰다가요. 얘가 이제 식잖아요. 식으면 이제 이게 자연 돌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올려버리면 되네. 거기다가 이제 그 대패 삼겹살이나 저기 차돌박이 같은 거. 코스요리. 그쵸. 처음에는 숯불구이로. 두툼한 거 먹고. 마지막에 이제 김치 올리고 밥까지 이제 볶아갖고 훨씬 더 범용적으로 쓸 수 있다. 근데 그 용암은 숯은 그냥 숯이지만 용암은 뭔가 이렇게 좀 냄새 고약하고 뭐 이런 거 올라오진 않아요? 그런 가스들은 이미 그 분화구에서 거의 다 잃어버려요. 그래요? 분화구는 뜨거워서 근처에도 못 갈 테니까 아이슬란드 같은 데 보면 시냇물처럼 흐르잖아요. 근데 옆에 가서 한 국자 떠서 그 위에다 그릴 딱 올려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러네요. 숯불구이 하고 굳으면은 이제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돌판 대패 삼겹살. 우리나라 보면 가평 이런데 강 주변에 고깃집 같은 거 막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용암 주변에 이렇게 근데 용암을 계속 공급하는 건 쉽지 않겠다. 그쪽 이제 터질 때만 문을 열어야 되는데 고깃집을
몇 분 오셨어요? 우리 4명이요. 이러는데 용암 이만큼 떠갖고 턱 벌려주고 아, 거기다 그쵸. 거먹고. 여튼 뭐 거먹는 큰 문제는 없는데 수치랑 큰 차이가 없으니까 온도가. 그렇죠, 그렇죠. 어. 숯도 사실 복사열로 하는 거지 직접 닿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거 조금 생각해봤는데 숯불도 그렇고 용암도 그렇고 천도씨 정도면 거기서 방출되는 전자기파의 파장이 전자기파요? 전자기파로 굽는 거예요. 복사열이라는 게 복사열이니까. 전자기파예요. 아 그래요? 빛으로 굽는 거죠. 네, 빛으로 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나중에 그 대패 삼겹살 말고 처음에 굽는 것도 숯불하고 똑같이 복사로 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빛을 아주 강하게 쬐면 그렇게 거먹는 거랑 똑같아요? 어떻게 되냐면 온도가 주어져 있으면 거기서 나오는 빛의 파장이 정해지거든요. 그렇게 굽는 건 맞아요. 근데 충분히 강도가 있어야겠죠. 전등을 켜갖고 뭘 그건 굽겠다는 안 건 안 되고 될 거고요. 매우 밝은 빛을 쬐면 구워지긴 해요. 그렇겠죠. 근데 숯불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이것도 고기를 굽기 위한 빛을 만드는 방법 자체가 그냥 뜨거운 무언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전자기파가 뭐 2에서 3 마이크로미터 정도인 것 같은데요. 그 정도 파장의 전자기파를 잘 통과시키는 물질들이 있긴 하거든요. 저는 처음에 그 유독가스 같은 것도 아마 있지 않을까 해서 적당한 매질을 사이에 두고 구우면 유황오리처럼 되지 않을까요? 황이 좀 많은데 그럼 건강에 좋은 일단 뭐 동의보감에 따르면 아 유황 온천처럼. 예예 일본에 가면 그런 화산 지역 근처에서 온천 유황 삶은 계란 같은 거 팔아요. 아 그래서 온센탐하고. 되게 이상한 냄새 나는 계란 같은 거 팔거든요. 네. 근데 약간 그런 느낌 날 것 같아요. 맞아요. 계란 썩는 냄새. 네. 예. 자, 그래서 용암에 구워 드시는 거는 강추. 아이슬란드랑 하와이 가능하겠네요? 가능할 것 같아요. 네, 하와이랑 아이슬란드 두 군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또 먹는 얘기네. 전자레인지에 뭐 돌려 먹을 때 저도 이건 좀 가끔 느끼는데 닭가슴살 같은 거 해 먹으면 1분 돌리면 특히 어떤 부분은 뜨거워서 만질 수가 없습니다. 비닐 다 녹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30초 돌리고 다시 30초 돌리면 똑같은 1분 돌린 것도 약간 전체적으로 골고루 좀 적당히 먹을 만큼 익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을 때가 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한 20초씩 나눠서 돌려요. 이렇게 만져보면서 한 번에 가는 거랑 나눠서 가는 게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공급되는 에너지의 양은 똑같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꺼내지 않고 한 번에 전자레인지를 돌리면은 그 안에서 전자기파를 이용을 해서 온도를 올리는 원리잖아요. 근데 전자기파가 어떤 부분은 진폭이 크고 어떤 부분은 작기도 하고 그래요. 어떤 부분은 온도가 빨리 오르고 음식이 어떤 부분은 온도가 천천히 오르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돌잖아요. 그걸 돌게 하는 이유가 균일하게 그 온도를 올리기 위한 거기도 해요. 그래서 1분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부분은 온도가 올라가고 어느 부분은 온도가 안 올라간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30초로 끊어서 30초 한 다음에 사실 조금 기다리면 좋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확산이 되면서 균일하게 되고요. 더 좋은 방법은 일단 꺼내. 그 다음에 조금 방향을 바꿔서 다시 넣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30초로 두 번 나눠서 하는 게 한 번에 1분 동안 계속 하는 것보다는 유리한 면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이미 매우 과학적인 사람인가 봐요. 왜냐면 그렇게 하고 계셨군요. 이게 닭가슴살이라고 치면 30초 돌리죠. 그 다음에 뒤집어 놓거든요. 그러면 거의 큰 사고 없이 맛있게 됩니다. 신기하다. 되게 조리하듯이 쓰셨네요. 이거 뭔가 하여튼 제 느낌이 그래서 했는데 그게 과학적으로 매우 맞는 처방이었다. 맞죠? 그 안에서 전자기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따라 그 맞다고 다를 하세요, 것 그냥. 같긴 한데 위아래의 차이가 더 큰 건지 이 수평 방향의 차이가 더 큰지는 잘 모르겠긴 하는데요. 도움이 되는 건 맞아요. 저희 집 전자레인지는 위에만 뜨거워요. 그러면 그건 맞네요. 그 전자레인지를 만드는 제조사들에게 약간의 팁 같은 건 하나 드리자면 지금은 접시가 이제 수평으로만 계속 돌잖아요. 원반 형식으로. 요게 이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오. 구워주는 거죠. 회전목마. 회전목마처럼. 네. 뒤집기도 하고. 그게 좀 너무 좋지만 그것까지 힘들 것 같고 하여튼. 아니면 음식은 그냥 두고 내부의 전자기파에 얘를 이렇게 뭐 바꿔주는 그럴 수도 거. 있을 것 같은데 쉽지는 않은가 보네요. 그게 제 생각에는 전자레인지 돌리는데 거의 한 2분, 3분 이내로 하잖아요. 전자기파를 맞아가지고 가열이 되는 시간은 충분한데 그 안에서 대류라든지 그 자체의 어떤 전도라든지 이런 형태로 열이 전달되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짧거든요. 그래서 특정 부분만 엄청 뜨거워져 있고 그 열이 주변으로 가지를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보통 꺼내게 되죠. 전자레인지를 쓰게 되면. 고르게 되진 않는 것 같아요. 만약에 되게 큰 전자레인지가 있어갖고 사람 들어가면 그 안에선 죽는 거죠? 너무 끔찍한데. 너무 끔찍할 것 같은데. 아니면 제가 그 안에서 막 뛰어다녀. 그러면 살 수 있나? 어쩌면 전자기파가 그 안에서 이렇게 정상파 모양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어느 영역에는 전자기파의 진폭이 굉장히 작은 곳도 분명히 있어요. 거기에 있으면 상대적으로 피해를 적게 받을 것 같긴 한데요. 그렇죠. 살 수 있죠. 근데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지점 가면 되게 몸 어딘가가 뜨겁겠지. 그렇겠죠. 그러면 네. 이제 옆으로 옮겨가고. 옮기고. 보통 전자레인지의 그 모서리 부분에는 잘 안 익어요. 그 당연한 게 전자기파가 금속 안으로 못 들어가거든요. 전자레인지 바깥 보면 보통 금속이잖아요. 금속 그 바로 표면에선 전자기장의 크기가 0이 되긴 해야 되네요. 그러니까 거기는 안 익는 게 맞죠. 하여튼 구석으로 가면 살 수 있다. 네, 제 경험상. 아니면 뭐 이렇게 커다란 드럼통 같은 거 안에 들어가서 돌아다니시면 안전합니다. 근데 이제 쇠가 혹시 좀 쭈글쭈글해 있으면 거기서 이제 불꽃 튀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들어갈 일이 별로 없으시겠지만.